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굵직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시바이누 내부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감지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바이누의 물량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까지 이 세 가지 흐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10분 안에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팩트 쪽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질 때 큰 지갑들은 오히려 움직였습니다. UD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 기준을 보면 시바이누의 핵심 온체인 지표 중 하나인 대형 보유자 순유입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64억 7천만 개의 시바가 순유입되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 시그널이 잡힌 겁니다. 순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왔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고래들이 밖으로 내보낸 물량보다 지갑에 채워넣은 물량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유출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던 흐름이었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급격한 추세 전환이 나온 겁니다. 이건 시장 안에서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조정이 마무리 단계다, 이런 판단하는 쪽이 생겼다는 강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최근 조정이 거의 마무리 구간에 왔다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루하게 흘러가던 하락 채널의 끝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린 반등 시도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트에서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내부 데이터는 이미 상방을 가리키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연료 주입을 어느 정도 마치고 다시 발사대 위에 올라온 듯한 모양새인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바깥 환경이 항상 도와주진 않는다는 점이죠. 이번 주 시장의 첫 번째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인데스크 분석을 보면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동결이면 악재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는 동결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인하가 나왔다가 물가가 다시 튀면서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정하겠다, 이 정도의 시그널만 나와도 비트코인과 달러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요. 정리하면 수요일까지는 동결 기대감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진짜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슈,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미국 의원회의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된다면 공무원 급여 문제부터 행정마비, 경제지표 발표 지연까지 여러 갈래로 영향을 줍니다. 이건 결국 시장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시장, 특히 주식과 코인이 가장 꺼리는 건 단순한 악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즉 불확실성입니다. 셧다운 이슈는 이번 주 내내 시바이누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아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바이누 고래들이 264억 7천만 개의 순유입을 했고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정부 셧다운 공포가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힘의 균형이 아주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시장은 보통 한 방향으로 시원하게 가기보다는 아래 위로 흔들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명확한 상승장, 하락장이라기보다 조심스럽게 대응이 필요한 구간, 생존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측보다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 기사를 보고 모든 걸 정확하게 맞힐 순 없습니다. 셧다운 나오면 팔고 합의되면 사고, 이런 단순한 접근을 반복하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엇받자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이 던지는 팩트를 중심으로 조금 더 기계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주는 오히려 소식을 너무 많이 보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속보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그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노동이 아닙니다. 밤새 뉴스를 찾고 댓글을 읽고 걱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 대가를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노이즈에 흔들려서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는 돈의 흐름입니다. UD 데이터에서 확인된 것처럼 고래들은 시바이누 264억 7천만 개를 추가로 샀고 순유입으로 양수 전환이 됐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만약 셧다운 공포로 시장이 출렁이면서 가격이 빠지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래들이 샀던 구간보다 더 낮은 가격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하락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고래들의 매집은 추세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악재가 추세를 완전히 꺾기는 어렵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자주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던지기보다는 고래들의 평단가를 하나의 방패로 삼아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버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현금 비중입니다. 만약 시드가 100이라면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 뉴스 같은 변수가 터져서 급락이 나올 때 다들 공포로 던질 때 그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 20%의 물량이 나중에 전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들어가 놓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건 결국 선택지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 이게 리스크 관리고 시장 대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주 흐름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셧다운 공포와 연준 경계감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연준금리 결정이 있고 동결 발표가 나온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1차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셧다운 협상 뉴스에 따라 급락을 반복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이 개인들이 흔들리기 쉬운 피크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흔들림이 와도 덜 놀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릴 거라고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조금은 늘어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바이누는 내부적으로 조정 마무리 신호가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외부 환경이 이번 주에는 꽤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파도를 잘 넘기면 고래들이 만들어낼 다음 구간에서 우리도 함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시바이누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팩트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시장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슈 하나에 시장이 무너지고 규제 뉴스 하나에 코인들은 30%, 40%씩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간으로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손으로 하던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시점. 그리고 이 변화는 투자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식이 있죠. 차트 보고 감으로 눌림목 잡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고 이걸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투자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이 계속 직접 싸우는 건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더 잘 맞힐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대신 일해줄 구조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감정 없이 지치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계속 움직이는 구조.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DCA 구조입니다.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쓰던 방식이죠. 조금씩 나눠서 사고 평단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리하는 구조. 이 원리를 단기 매매 구조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20, 3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을 확정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도 한 번에 크게 물타지 않습니다. 11회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가격이 조금만 되돌아와도 평단 아래에서 바로 정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등락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3%. 하루 3% 수익 작아 보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고작 15만 원입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일만 반복하면 650만 원, 벌써 35%입니다. 24일째에는 원금이 거의 2배. 30일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작다고 느끼겠지만 큰 자금을 굴리는 곳들, 유명 펀드 회사들,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 고래들은 이 작은 숫자를 반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으로 이 정도라면 이 구조를 100억, 500억 돌리는 쪽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매일 3%가 나오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정해진 규칙대로 24시간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AI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제 돈을 직접 넣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한 달 뒤 28,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같은 기준으로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과 로직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날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손절로 마무리된 날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 속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차트를 오래 보고 타점을 정확히 맞추고 뉴스를 빨리 해석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을 전제로 만든 구조입니다. 이미 이 구조를 먼저 경험한 분들은 지금 시장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기준만 정합니다.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몇 분 늦었다고 기회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써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검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다가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이 혼자 쓰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투자에서 싸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고 맞지 않으시면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예 해보지도 않고 지나간 선택은 나중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저도 제 돈을 넣고 같은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한테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로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PDF 파일 하나만 던져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 상황에 맞게 한 분 한 분 세팅 방향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고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일정 인원까지만 우선 안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폼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핸드폰 직통 번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딱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구조를 쓰는 사람인지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신청을 남기신 분들과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분들의 사이에는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 돼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웃으면서 떠올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후회하게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아픈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 앞에 서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억입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발 이 기회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